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배틀 참전 두 분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두 분의 그간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 성과 좋았을까요? 네, 카페24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굳건합니다. 상승률 22%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이 아주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11%의 지금 손실 이후에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하청원 본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TLB는 좀 손실이 나고 있지만 화신이 또 굳건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VR까지 발동되는 모습이었죠. 총 6월 25일자 시초가 기준으로의 탑 5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명의 출연자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많지만 그 안에서도 최근에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1위 자리 잘 지켜내고 있고요. 카페24가 22%의 상승률로 김성훈 이사의 종목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청원 본부장 지금 화신이 오늘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이긴 합니다만 장주 지금 10%의 상승률까지 생각을 하면 곧 2위와 3위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3개월의 레이스로 펼쳐지는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얼마나 또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다 순위권에 있어서 오늘의 배틀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종목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김성훈 이사는 한화 엔진을 한화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하청원 본부장이 HMM 최근의 흐름을 따라 또 해운주 안에서 들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한화 엔진은 최근에 강하게 올린 이후에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HMM은 역시 여기도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해운 물류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또 선방을 해주고 있죠. 일격의 핵심 포인트 먼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지금 자리에서 한화엔진의 배틀 종목으로 들고 오신 이유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 여러분들 시장을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41선마저 깨면서 전저점 테스트를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으니 바로 조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선에 대해서는 진짜 이 빅사이클이다 연초부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가다 말다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조금 이제 돋보이는 주가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조선주가 이제 큰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인 한화엔진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시간이 오고 있고 그 안에서도 조선사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자재 안에서 한화엔진을 조선업종 내에서 이제 탑픽으로 꼽아주시면서 오늘의 배틀 종목으로 갖고 오셨네요. 자, 이에 맞서는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 또 일격에 대한 포인트, 지금 또 HMM을 선정하신 이유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운임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조선업을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키워놓은 한 주축에 또 이제 이런 운임지수에 따른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한 홍해 사태로 인해서 이 운임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높아질 거고 머스크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운임지수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방향성을 아예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의 반등 기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 한번 운임지수가 굉장히 상승이 나올 때
HMM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었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정도까지면 아직도 좀 쫓아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HMM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또 그리고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에 컨테이너를 이제 아무래도 빨리빨리 옮기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운임 지수가 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이에 따라 실적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는 HMM을 또 들고 오셨습니다. 채팅방에서도 HMM과 한화엔진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자, 김성 이사님 먼저 HMM에 대해서 공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안에서 HMM 그리고 이제 배틀 종목으로서의 HMM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운임 지수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운주를 이제 보는 것은 당연한 순서인데요.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HMM 정작 올라가야 될 종목은 생각보다 조금 더디고 좀 작은 종목들이라고 맞아요. 하죠. 이런 뭐 STX 그린로지스라든가 흥하해운 뭐 이런 대한해운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SCFI 이런 컨테이너 운임 지수랑 전혀 어떻게 상관이 없는 종목들의 어떤 시세만 테마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진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것이 피크 아웃이라면 피크를 찍고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미 주가가 이것을 충분히 선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임 지수가 꺾이는 모습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주가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일단 너무 이제 테마로 움직이면서 상관없이 움직이는 해운주가 더 너무 이제 탄력을 가져가는 부분. 먼저 대답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게임의 룰 자체가 고가 기준이 아니라 시초가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운임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좀 그 흐름을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봤고요. 고가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오늘 STX 그린로직스를 들고 왔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붙었고 바닥권에서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으로 바로 접근한다면 이 종목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운임 지수 자체가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히려 지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류에 대한 대란이 만약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데 만약에 좋아지고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네. 오히려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확률이 높고 또 무엇보다 이 발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져서 바로 공급량이 흉 하고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차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두 분기 정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아줄 거고 네. 우리나라 장특 성장 그 정도면 충분히 상승의 기조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네, 일단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거네요. 장중 고점 대비로 했었으면 내가 STX 그린로직스를 가지고 왔을 텐데 이게 네. 시초가 기준으로 또 3개월의 레이스로 보다 보니 조금 더 묵직하게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HMM을 성정을 해주신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운임 뉴스가 피크아웃이 나올 때 이게 이제 무겁게 움직이다가 채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 피크아웃 우려까지 맞아버리면 갈 수 있는 힘, 동력을 잃는 건 아니냐라고 또 우려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꾸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정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얘기. 전제군요. 네,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당장 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나올까? 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거는 너무 단기간에 그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땐 거의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5천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회하는 흐름들 그리고 만약에 중국발에서의 수요가 더 증가하는 기조 요즘에 지표가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운임 지수가 피크아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머스크사가 영업 전망치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기조에서의 좀 장기적인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가이던스 자체를 확 바꿀 정도면 업황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피크아웃을 걱정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 잘하신다, 그렇죠? 자, 장 부부장님께도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엔진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부분 없으세요? 네,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수주 잔고의 대부분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주를 가져가는 회사는
HD 그룹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 기조들 최근에 이제 수주 같은 경우도 PC선은 HD 현대미포가 그것도 컨테이너선도 HD 한국조선해양 쪽이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이야 수주 잔고 발 기준으로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의 이런 수주 기조에서 계속적으로 HD 그룹주가 60에서 70% 이상씩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약간 수혜 부분이 오히려 좀 조선 3사 중에서 HD 그룹주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질문하셨어요. 김성현 씨, 근데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엔진 회사 하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한화엔진과 STX 중공업 이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엔진 회사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엔진 기자재 업체들의 높은 영업 이익률, 이미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높은 영업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종국에 대해서 조선을 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친환경 엔진으로 시비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어떤 그런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제는 규제가 강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엔진 회사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엔진과 STX 중공업 중에서 무엇이 더 낫겠냐라는 이제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하나엔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하나엔진은 중대형 엔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은 소형 엔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엔진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하나엔진이 좀 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STX 중공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HD 그룹으로의 인수가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한번 STX 엔진 중국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왔다가 바로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먼저 하나 엔진을 먼저 가져가시고 플레이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STX 중공업이 HD 그룹으로 피인수가 좀 더 확실히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좀 더 비중을 좀 더 조절하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HD 현대 쪽, 그러니까 STX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비중적인 수주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모멘텀을 봤을 때. 근데 김성훈 이사님 말씀대로 인수에 대한 확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식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화엔진 그리고 그 이후에 STX 쪽을 좀 더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한화엔진도 꽤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자리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 시장 보시게 되면은 이 시장이 소위 말해서 장대 양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은 물량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엔비디아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심리가 살짝 좀 꺾이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 정말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정말 계속적으로 좀 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이 NC 소프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리니지 유저 수가 정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시장 자체의 심리가 워낙에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종목, 이게 장대 양봉이 난다라면 일단은 팔고 보자는 심리 때문에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센티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시장 흐름의 어떤 자체가 이렇다는 것을 인지를 하신다라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몽크님께서 한화엔진 좋구나라고 말씀을 주셨고 상냥한 차님께서는 HD 현대마린 솔루션 가자라고 외치시기는 했습니다만 한화엔진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HMM 지금 확실히 또 수급도 좋다라고 또 긍정적인 시각들 채팅방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내 종목의 매력 어필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반박 내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답변이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하차원 본부장님, 네. 정말 내가 이 HMM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이제 전략으로 끌고 나가자 매력 어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이 지수단에서의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과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SCFI 지수가 상승력이 나왔을 때 HMM 정말 이제 흠슬라라고 불릴 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주가의 의상향도 나왔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이 기조가 단기적인 피크아웃 우려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뭐 물론 그건 대외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의 탄력도도 저는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묵직하게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것과 묵직한 거 사실 좀 상반된 말이긴 하지만 묵직한 종목이 탄력적으로 가볍게 더 갈 수 있는 그 흠슬라의 예전에 영광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김성훈 이사님, 유리진님께서 한화엔진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뭐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일본의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 회사의 주가가 무려 1분기만 4배 이상 올라간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 같은 경우가 한번 빅사이클을 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는 정말 무섭게 한번 올라가는 게는 뭐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 그렇게 무겁고 잘 못 가던 이 한번 탄력을 잡고 나니까 가볍게 움직인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STS 중국 같은 경우도 장중에 VI에 걸릴 만큼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 있는 이 형들이라고 하죠.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앞에 있는 형들이 든든하게 주가를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조선 기자들이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점 아니다.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한화엔진, HMM 모두 무섭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배틀 종목들 앞으로의 성과 같이 지켜봐 주시죠. 두 분의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니만큼 판단하실 때는 본인이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종목 겨루기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 반도체 공정장비주 워트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냉난방 공조기업 삼성공조와 함께 AI 열풍속 열관리 기술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워트의 경우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죠. SOS탭도 올라 있습니다. 빛반사를 이용해 물체 형태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라이다 전문 기업인데 개장 직후 80%대까지 치솟았지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을 불러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더돈 비존도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나노팀도 강세입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 소식소 국내 최초로 배터리 방열 소재를 국산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전날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한중 NCS도 급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상장 이전 기준가 55,000원은 여전히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외 전날 16% 하락 마감한 플레이그램도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면서 전날 하락분을 되돌리면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최상위 강스텐 바이오텍이 보이는데요. 식약처로부터 아토피 치료제 2차 투약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소식이 전해졌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개장 이후부터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신주 인수권 부사채 신주 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30만 주가 오늘 상장하는 가운데 Y랩도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앤드림도 5거래일 만에 반락하면서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상승세가 짙다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천익 시스템도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증 시발 영향의 반도체주들의 약세 속 DI도 하락률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AVCNC도 이틀째 약세, 공시 변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 예고된 케어젠도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좀 지치는 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치고 올라오는 첫 번째 임급중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가장 선방하는 쪽 해운물류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대장인 현대차가 자동차 부품, 화신, 서현이화, 성우화이트, SL을 잘 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3% 가까운 상승, 어느덧 30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하게 올려세운 이후에 좀 쉼을 줬었는데 얼마나 현대차가 또 상방을 열 수 있을지 이건희 대표님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을까요? 네, 매수를 해야 된다. 예. 해야 한다면 좀 강하게 말씀해 네.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오늘 자동차가 올라올 거라고 대부분 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반도체 좀 쉬고. 반도체 좀 쉬면 어디를 올릴 것이냐. 그럼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거는 결국엔 현대차랑 기아였는데. 네. 그리고 또 지금 부품주들도 보면 한번 상승 이후에 예전에 한번 화신 제가 말씀드릴 때 물려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여전히 그 얘기 하자마자 빠졌죠. 네. 근데 오늘 그거 뚫고 가버립니다. 그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나오고 있는 확실한 쪽에 대한 베팅이 더 다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지금 10월 달에 조지아 공장도 이제 조기에 가동한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지금 내연기관차라든지 그 외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픽업 얘기하는데 여전히 픽아웃이 안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현대차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네. 보이고요. 예전에 한경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와서 현대차가 공장을 늦게 져서 올해 말이나 되면 10월 달쯤 이렇게 오픈한다고 했을 때 너무 늦는다고 막 아우성이었는데 네네. 미국에서. 네,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가 또 회복되는 국면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타이밍이 너무 그러네요. 좋았다. 그러니까 기업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따라야 되는데 운이 지금 잘 따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로봇 사업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도 보면 기존의 유압 방식에서 이제 그 모터 방식으로 바꾸면서 다시 시연을 보였는데 그게 왜 그렇게 시연을 보였을까? 결국에는 지금 모든 자동차 생산 라인들이 사람 대신에 로봇을 네, 맞아요. 투입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뒤떨어지지 않게 투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쪽도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가 단순히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지금 치고 나가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만약에 여기서 30만 원 밑에서 못 사면 30만 원 뚫으면 더 부담스럽겠죠. 네. 예. 그러니까 30만 원 다가와서 부담인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30만 원 뚫으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30만 원 밑에서 네, 그렇죠. 관심을 이제 갖죠. 증권사 직원들끼리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여기서 못 사면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사면 더 올라가면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 네. 물리더라도 사서 그다음에 조정받으면 더 사자. 뭐 이런 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현대차도 관심이 높다 보니까 차에 갈 때는 다들 너무 좋지만 또 빠질 때 이제 변동성을 키우면은 또 이제 현대차 끝난 건가요?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많은 이제 출연자분들께서 아니 이럴 때는 더 살 수 있는 기회 내지는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 현대차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지금의 매수 버튼을 또 강하게 눌러주신 만큼 기대하면서 30만 원 돌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어떤 종목이 또 VI 발동되고 있을까요?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는 유진투자증권이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현재 21%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미코젠도 1시가 지나면서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세포 배양 배지 만드는 곳인데요. 최근 합병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휘청거렸는데 오늘은 상방 VI가 걸리면서 9% 상승하고 있고요. 또 에스코넥은 화성공장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의 모기업이죠. 에스코넥의 대표가 오후 2시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에 하락이 깊었기 때문인지 1시가 지나면서 상방 VI에 걸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오는 탄소 나노튜브 기업입니다. 2차 전지 기업과 납품 계약 많이 맺은 곳인데요. 오늘 10거래일 만에 반등하는데 반등의 폭이 커서 1시 이후에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로는 삼성공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 하락 출발하면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했는데 오늘 11시 20분경부터 급격하게 상승세를 키우면서 급등했습니다. 11시 30분과 12시에 두 번의 상방 VI까지 걸렸는데요. 삼성공조는 지난주 화요일에도 데이 트레이딩 비중 1위를 차지하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삼성공조는 삼성그룹과 관련이 없고 또 삼성공조의 공조 시스템 제품도 차량용 제품이라서 최근 주목받는 데이터 센터 공조 시스템과는 무관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공조 현재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워트입니다. 전자닉스가 장 초반의 급락을 뒤로하고 상승 전환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몇몇 종목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워트입니다. 9시 50분과 11시 30분경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2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자, VI 발동된 종목. 얼마 전에도 유진투자증권 급등 나오고 나서 유한타증권, SK증권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일단 또 유진투자증권이 다시 한번 VI가 발동되면서 최근의 움직임 심상치가 않네요. 그 외에 또 VI가 발동된 사이렌 종목 내에서 인급종 꼽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시총이 작은 종목인데 급등을 지속하다 보니 어느덧 시총도 꽤 올라왔습니다. 삼성공조 오늘 또 VI가 발동되면서 급등에 나오고 있고 급등 배경을 두고 왜 이렇게 오르는가 말은 많은데 뚜렷한 뭔가를 찾아내지는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곽영훈 대표님, 삼성공조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걸까요? 예, 몇 가지 좀 가능성 있는 내용들을 한번 추려서 말씀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국내 후공정 장비업체 위원회를 열고요. D램 HBM용 투자 관련해서 공급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내년 중반까지는 D램 HBM용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고 올해 3분기부터 실제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엮여서 좀 먼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은 이제 장비에 대한 발주로 인해서 삼성공조가 관련이 있다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좀 움직였던 이유는 냉난방 공조 관련해서 네. 300조 시장 성장성이라 하는데 거기서 좀 주목받은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도드라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공조가 52주 신고가가 나왔던 이유가 엔비디아의 신규 칩 발표 이런 부분에 의한 수혜. 그죠? 요건 이제 AI 데이터 센터 발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공조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5월 초인가요? 공시 내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내부 임직원들이 삼성공조 주식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그 공시가 좀 뜬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삼성공조가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런 단에서 좋아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 근거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자동차 냉난방 공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 쪽과 이제 엮이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고 최근에 사실 뚜렷한 뭔가 이제 뉴스라기보다는 기대감과 맞물려서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워트, 삼성공조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다 액침냉각 관련주로 또 엮이는 네. 종목인데 이 이슈와 맞물린 상승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다면 상승과 이런 그 변동성도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네. 매수 매도 버튼 안에서는 일단은 좀 저는 오늘은 흐름상으로 보면 매수예요. 힘은 예, 좋고. 매수입니다. 네. 매수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에서 좀 물리신 분이 있고 밑에서 사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사서 바로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며칠 정도 이 급등주니까 네. 좀 분할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확인된다면은 주가는 위로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는 사실은 자동차 부품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 상승에도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급등 나오고 있는 삼성공조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여기도 사실 지금 어제부터 VR가 발동되고 오늘 장중 더 강하게 뻗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도 이제 오늘 VR 발동 또 되는 모습이었죠. 워트 24%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광인 대표님, 워트는 또 왜 이렇게 강한 거죠? 워트가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은 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제어 설비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칠러라든지 뭐 그다음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토탈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지금 보면 국내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다 대응을 하고 있고. 이 토탈 분야로 보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그때 할 때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상장 이후에 사실은 뭐 상장하고 나면 그동안 계속 뭐 이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 1년 동안은 발주가 계속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제부터 우리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장비 회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후공정 관련돼서 HBM이나 D램 쪽에 장비를 발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서로 회의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워트도 추가적인 장비 수주가 나올 거다. 왜냐면 증설이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네. 그러면 결국엔 이런 기본적인 장비들이 들어가는 워트,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 워트 입장에서는 추가 수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전히 뭐 가격은 비싼데 추세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발을 좀 담그는 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하고요. 오히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이 오른 건 맞으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전에 화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많이 올라오면 일단 사더라도 조금 나눠서 사셔야 되죠.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물론 이제 때, 더 갈 수도 네. 있고 그럴 때 좀 사시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이 오늘 지금 하이닉스가 빠졌다가 다 복구해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올렸거든요. 네, 한미반도체 지금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네. 있는데 지금 이 이슈가 결국엔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그다음에 테크윙이라든지 검사 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좀 이따 말씀드릴 종목까지 네. 후공정 관련된 장비들 PSK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비들은 네. 앞으로 생각보다 오늘 강한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후공정 업체와의 위원회를 열고 지금 D램, HBM 투자 확대, 그래서 이제 공급을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워트가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또 다른 종목 없을까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잠시 후에 미래 임급종 후보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봅니다. 오늘 일부 게임주들이 또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물적 분할 이슈와 함께 TL의 비상 업데이트 계획을 밝히면서 모처럼 강한 반등을 주고 있는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이 물적 분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NC소프트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네. 또 차트상 흐름을 보면 이제 상승 초입 단계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개념으로 보면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번 돌아오는 실적이 다소 좀 하회 전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공시를 보시면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물적 분할은 이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은 통상 주가가 긍정적으로 단기간 내에 반응을 하는 편인데 네. 물적 분할은 반응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물적 분할 개념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구조 조정이 점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에 대한 어떤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인력이 또 대부분 또 산업 내부적으로 중요한 게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이 점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마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향후에 또 좋게 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를 넘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2라든가 프로젝트 LLL 등 트리플 A
A급의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지금 뭐 7월부터는 중국 당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서 중국판호 발표 네.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 기대감이 있군요. 네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네. NC소프트의 하반 경기성을 확보해주고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실적단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변동성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하방은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한 모브 바닥권 탈피라기보다는 하방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다져가는 그 흐름에서의 매수 버튼 NC소프트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유망주를 확인해보는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제시하는 시간인데요. 과연 두 분께서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지 60초 동안 또 핵심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러면 후공종 업체 안에서 갖고 오셨겠네요? 후공정에서 가져왔고요. STI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STI가 오늘 리포트도 이제 다올에서 나왔는데 평범한 실적은 이제 끝. 2분기까지는 평범하게 실적이 나올 텐데 3분기부터는 획기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그냥 FN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는데 1, 2분기는 합쳐야 100억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를 다 3, 4분기에 다 하겠다. 3분기, 4분기에 다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좀 주가가 좀 횡보하면서 좀 지루한 모습을 네. 보였는데 STI 이번에는 이제 2분기 매출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인프라 투자 계획도로 지금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매출 인식이 3분기부터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는 CCS 관련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 STI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리플로 관련된 그 공정, 리플로 공정에 대해서 지금 그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것도 아마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 쪽에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자, STI. 지금 상단까지 딱 올라온 자리 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광우 파트너가 네오셈 짚어주셨는데 오늘 정말 임급종 후보로 올라오는 힘 보여줬거든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곽영훈 대표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60초 들어갑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는 지난번에도 6월 11일 같은 경우에도 영국 원전 기업단 방한 이슈가 있었죠. 근데 단기적인 이슈와 장기적인 이슈로 좀 중장기적인 이슈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단기적인 이슈는 이제 일정상의 이슈입니다. 7월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산업의 AI 산업에 따라서 이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데이터 센터 향 프로젝트는 현재 수주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규모는 좀 미약정입니다. 다만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만으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니 제가 볼 때는 빠졌을 때 매수해놓고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의 대자 이렇게 주춤할 때 매수 기회로 두산에너빌리티와 STI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곽영우,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